우리 매니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주식 펀드 매니저로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에서 중요한 것에 배팅을 해야 되고, 예측할 수 없는 것과 예측할 수 있는 영역에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에 배팅을 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찾을 때, 우리는 가치를 찾으면 그 가치는 가격을 만들고 그 가격은 가치에 종속된다. 이 가치를 찾으면 된다. 개별 기업의 가치.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예측 가능하다. 그 이면에 있는 것. 이것보다 덜 중요하고 예측하는 어려운 게 바로 그 시기 문제예요. 물가, 금리. 몰라요. 펀드 매니저라면 개별 기업의 가치에 좀 더 멋진 영향을 바라기를 바라죠. 다만 이제 오늘 질문이 나왔기에 1, 2년 전부터 저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았죠. 재생에너지를 보면서 나는 1년 전에 유가가 100불 넘을 때, 왜 유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물가가 중요했고, 또 물가 때문에 이제 금리가 또 작동을 했기 때문에 금리에 뒤따르는 물가가 있고, 물가에 뒤따르는 서비스 물가와 상품 물가가 있는데, 서비스 물가의 작동 뒤따르는 유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유가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상품 물가의 추정이 가능하고, 상품 물가를 알아야지 서비스 물가와 더해진 이 사실 복합 물가지수 예측을 할 수 있고, 물가지수 예측을 전제로 금리 정책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죠. 서비스 물가를 좌우하는 노동시장의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는 소득을 작동시켜서 소득이 서비스 수지를 작동시키면서 결국은 또 물가에 영향을 주고, 물가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계속 최근 2, 3년 사이에 재생에너지를 봤어요. 그때 내가 봤던 재생에너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 세계는 최근 3, 4년 사이에 엄청나게 재생에너지 시설 능력이 얼마나 확장됐는가라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야, 이렇게 많이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 세계가 무장됐을까? 독일은 벌써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의 48%, 50%를 재생에너지 충당하는, 미국도 거의 30% 초반까지 재생에너지가 미국 에너지 소비 생산에 분담을 기여하고, 중국도 30대 후반. 그런 자료를 봤어요. 나는 그 자료를 기초로 에너지는 전통적으로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석탄, 원유 그거였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미치죠.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분담률이 이렇게 커지는 통계자를 보면서 조만간 혹시 유가는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을 1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많은 유가 예측 기관은 단 2가지 변수를 가지고 유가를 예측해요. 단 2가지가 뭐야? 공급적 측면에서는 오페크를 중심으로 한 감산, 또 하나는 수요적 관점에서는 중국의 경기 문제. 왜 유가 추정할 때 이러한 2가지 변수만이 온전할까? 세상은 늘 다르거든. 이 2가지 모델을 가지고 작동시켜서 중국 리오프닝 하면 유가가 뜬다고, 사우디가 감산하면 유가 뜬다고 하고, 그것만 계속 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 과거의 환경과 지금 환경이 다르다면 당연히 바뀌어진 환경을 통해서 유가도 추정했지 않을까라고 해야 된다고 난 믿는다. 근데 내 생각에는 과거는 뭐가 바뀌었는데? 에너지요, 원유 좋아요, 석탄, LNG 좋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완전히 대체할 큰 꿈을 안고 있는 재생에너지라는 변수가 지금 새로운 환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규모가요 30%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이걸 유가 추정에 넣지 않습니까? 라는 게 내가 하고 싶죠. 근데 이 변수를 넣지 않고 중국이 리오프닝 생각보다 아주 힘들어요 라고 사우디로 얘기하고, 빈살만 왕자가 눈만 뜨면 감산 4차례 했어요. 과거예요. 과거에 사우디를 주동적으로 이렇게 단시간 내에 감산을 여러 차례 큰 폭으로 아마도 350만 배를 감산을 했죠. 최근 들어서. 그러면요, 전 세계 유가의 4% 수를 원유를 감산한 거예요. 그러면 유가 폭등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이거 공급 쪽 측면에서 이렇게 석유 감산을 하고 중국 문제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고 하더라도 유가가 안 되지?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 생각의 끝단에 나는 재생에너지의 등장이 있다. 재생에너지가 알게 모르게 원유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에너지 총량 중에 재생에너지로 확보 가능한
분담률이 30% 중반이면요. 유가는 30불 가야 돼요. 근데 그나마 왜 70불일까? 재생에너지는 가변성이에요. 생산량이. 태양광은 햇빛이 있을 때 많이 생산되고 바람이 있을 때 더 많이 생산되고 공급량이 변동적이야. 너무. 그래서 사이클이 가변성이죠. 이건 재생에너지 뭐예요? 본질적 특성이죠. 이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설비 능력은 30% 중반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전력이 너무 많아. 버리는 전력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엄청난 재생에너지의 설비 확장에서 버리는 전력이 없어진다면 말 그대로 재생은 유가 30불은 금방 간다.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뭐냐? 바로 세 가지예요.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담아내는 용기를 뿌리고 있다. 용기 세 가지가. 하나는 전기차에 실린 배터리. 전기차에 실리는 배터리가 전기에너지를 담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ESS, 기가팩, 이 시장 또한 버려지는 전기를 담는 용기 그릇을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버려질 때 그 버려진 에너지를 써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산소를 담아내는 역량.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현재 전 세계는 역동적으로 저장 그릇을 뿌리고 있다. 그걸 에너지 저는 인프라의 혁신이라고 해요. 에너지 혁신. 전기차가 평균적으로 몇 킬로와트 쓰죠? 약 70kWh를 장착한다고 하고 있다고 봐요. 평균 70kWh의 배터리가 실린 1억 대의 전기차가 시장에 널려 있다. 아마도 1억 대가 깔리기 위해서는 몇 년 지나면 될까? 한 3년, 4년 있으면 1억 대 깔릴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1,000만 대, 뭐 금년에 2,000만 대, 내년에 3,000만 대, 4,000만 대 수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2026년쯤 되면 전 세계는 평균 70kWh의 배터리 실린 전기차가 한 뭐 주행하다가 남는 배터리는 평균적으로 그 30 정도는 있겠죠. 30kWh. 그게 1억 대, 2억 대가 담고 있다, 에너지를. 그리고 기가팩도 담고 있다. 또 수소 탱크로 물 분해서 담고 있다. 하면 앞으로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가 다 감당할 것이다. 전 세계는 다 에너지를 담고 있는 세상이 온다면 원유는 맥을 못 칠 것이다. 단 한 가지에서 맥을 칠 거예요. 사실 원유는 재생 에너지가 할 수 없는 아주 유일한 영역을 하나 갖고 있어요. 바로 옷 못 만들어. 플라스틱 못 만들어요. 탄소를 갖고 있는 원유만이 또는 가스 이런 것들만이 뭐를 만든다? 합성 섬유, 합성 고무, 합성 수지 이 부분을 만들기에 설령 재생 에너지가 이론적으로 100% 쓸 수 없지만 100% 쓴다 하더라도 유가는 0달러에는 귀결되지 않을 것이다. 왜? 탄소를 갖고 있는 그들 자체의 독창적인 영역, 바로 에틸렌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30불 정도에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나의 어설픈 가설. 앞으로 이제 그 가설을 계속 검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가는 가운데에서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 수준을 결정할 때 상품 물가 서비스 수지, 상품 물가를 결정할 때 유가, 이 유가의 기저에는 뭐가? 옛날에는 수요 사이드에서는 중국 경제, 공급 사이드에서는 오페크의 증산량, 생산량 일 텐데 나는 이 부분이 아닌 이 부분, 새로운 부분, 바로 재생에너지 확장 능력,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용기 세 가지, 이를 통해서 이게 기저발전이라면 사이클이 없는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 기저발전 역할을 사실 화력발전소가 했고 원자력이 했었죠. 그래서 이 앞전에 한국도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싸울 때 그럼 기저발전을 누가 해야 되느냐. 기저발전 역할을 했던 원전을 없애버리면 그 태양광 풍력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생산이 없을 때는 누가 그걸 감당해야 되냐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일정 부분은 이 배터리 저장 용기 3대 저장 용기가 분포되지 않았을 때는 기저발전으로서 어느 정도는 원전이 필요했던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것 없는 세상이라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전기차 살 때 이거는 미래 발전소도 되겠구나. 그런 점에서 저는 테슬라가 아마도 기가팩
많이 이제 팔고 있죠. 슈퍼차지 네트워크 개방하는 거. 아마도 이 부분도 잘 연결되면 전 세계 모든 게 테슬라의 전력 인프라망에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연결시킨다면 테슬라는 바이 그걸 이제 VPP로 하죠. 버추얼 파워 플랜트. 그 가상의 전력 충방전 시장을 장악하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가를 예측할 때 제발 좀 재생에너지 확장,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실제로 버림이 없이 잘 이용되는 저장장치의 시대를 감안한다면 유가를 예측하는 새로운 변수로 빨리 당당히 넣어야지 예측 가능하고, 이 예측을 통해서 상품 물가, 이 상품 물가를 통해서 물가 수준, 이 물가 수준을 통해서 금리 정책을 예측하는 게 좀 더 조화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